이슈 조윤구입니다. 역대급 폭염이 연일 이어지면서 몸과 마음이 지치는 요즘입니다. 멀리 휴가를 떠나고 싶지만 녹록치 않은 현실에 좌절 중이신 분들, 오늘 트렌드 핫 이슈와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 가상화폐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만큼 부작용도 하나 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가상자산 투자 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예방을 하고요, 보다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들을 알려주기 위해 발벗고 나선 곳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어떤 곳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특히 인기를 얻고 있는 투자 종목은 바로 가상자산. 특히 신규 가입자의 60% 이상은 20대에서 40대 젊은 투자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문제는 투자 금액이 소액이 아닌 빚까지 내서 큰 금액으로 투자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세 조작, 불법 해외 송금 등의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가상자산 투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점을 찾기 위해 가상자산 투자에 관련 견식이 있는 협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은 2040 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장세에 비해서 투자자 보호는 아주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투자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에 발생한 모 거래소가 개입된 폰지 형식의 사기나 거래소 상장 관련 이슈 등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가 관리되지 않는다면 대규모의 투자 피해가 양산될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투자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래액 규모는 이미 코스피를 넘어섰지만 법과 제도는 미비해 문제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이에 가상자산 투자에 있어 문제 발생률을 최소화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협회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우리 협회는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 거래의 건전성 확보, 그리고 시민과 투자자가 함께하는 시장 자율 규제를 모토로 발족하였습니다. 지난 3월부터 금융위원회 산하 사단법인으로 출범하기 위해서 준비를 시작하였으며, 창립총회 및 각종 세미나 개최를 통해서 관련 업계 여러분들과 투자자분들의 고견을 들어 이를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반영하기 위한 각종 활동, 의미 있는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가상자산 개인 투자자와 기업 투자자, 거래소, 보안기업 등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활약 중인 현직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일반 지금 많은 협회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가를 받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협회는 가상자산의 주무부처가 금융위원회입니다.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준비는 일반 정보통신부보다는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편입니다. 피해 예방과 투자자 보호는 물론 건전한 가상자산 투자 생태계를 목표로 두고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데요. 저희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사실 가상자산 시장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그런 규제가 이루어지는 방향, 그 방향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 협회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는 가상자산 관련된 현직 전문가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실제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국내 유일의 협회단체입니다. 이렇게 가상자산 시장 이해관계자들의 뜻이 모여서 그들의 모두 만족할 만한 합리적인 규제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 협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진정한 의미의 투자자 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활동하는 것이 저희 협회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서 저희 협회는 각종 교육사업, 그리고 포상사업, 그리고 각종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러한 활동 등을 통해서 가상자산 업계의 투명성을 좀 제고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에 저희 협회가 기여하고 싶습니다.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 요즘 많은 투자자들이 다단계 코인, 스캠, 거래소 피싱 사이트 사기, 해킹 문자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협회에서 앞장설 예정이라는데요. 최근 가상자산 상장과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많은 피해 사례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가상자산 발행 등록제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계 현실을 도외시한 등록 전체를 수반하는 경우 자칫 업계 자체가 고사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기조에 맞춰 등록제 등 여러 가지 규제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수립하고 중립적인 비영리 단체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규제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재단과 거래소의 유착 관계를 막고 전문가의 검증이 완료된 코인만 발행이 허가된다면 스캔 코인이나 다단계 코인과 같은 투자자의 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가상자산 발행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투자 피해를 막고자 저희 협회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협회의 노력으로 올바른 규제와 안전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만들어져 가상자산 분야에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바로 e스포츠인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 우리나라를 e스포츠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어떤 곳인지 제작진이 직접 찾아가서 e스포츠의 발전 가능성과 현재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한 쇼핑몰. 이곳에 아주 이색적인 공간이 있다는데요. 직접 찾아가 보니 다들 게임 삼매경입니다. 혹시 여기 PC방인가요? 아닙니다. 여기는 다양한 e스포츠를 배울 수 있는 아카데미입니다. 네? e스포츠를 배우는 곳이라고요? e스포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e스포츠는 전자스포츠란 뜻으로 사람과 사람 간의 기록이나 승부를 겨루는 스포츠를 뜻합니다. 근데 아까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게 전부였을까요? 아니면 뭐 다른 뭔가 더 있었을까요? 전 같은 경우는 근데 시야 잡고 그냥 아예 백행 찍어서 팀원들이랑 같이 도망가는 게 베스트긴 한데 이제 본인 의사가 잘 안 되니까 그거는 여기 좀 넓어야만 되는데 스마트 키 쓰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범위가 보일 거예요. 그러고 보니 마냥 게임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코치, 감독, 아마추어 선수부터 프로 선수까지 교육, 등급, 직업, 산업 등 4가지로 구분해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하고 싶지만 할 줄 모르는 초보자부터 게임을 좀 더 체계적으로 잘하고 싶은 게이머. 여기서 더 나아가 e스포츠 선수로 활약하고 싶은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카데미에서는 저희 e스포츠를 처음 접하신 초보분들이 있는 초보반과 그리고 또 대입을 준비하시는 대입반 그리고 이제 프로 전향을 위한 프로반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각각의 그 수준에 맞춰 이제 강사들을 배치하여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게임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스포츠와 달리 육체적인 능력보다는 정신적인 능력이 필수적이어서 정신 스포츠라 불리기도 하는 e스포츠. 굳건한 멘탈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는 방법부터 e스포츠를 즐기는 데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최고 좋은 점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e스포츠 환경에 맞춰서 게임도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프로 선수분들이 직접 저한테 피드백을 해주고 바로 받을 수 있다는 점, 그게 가장 좋은 점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원래 하지 못했던 운영 같은 걸 배울 수 있었고 좀 챔피언의 약간 승리연도 그거를 이제 좀 캐치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캐릭터 하나하나 실력이 늘었고요. 그럼 어떻게 게임을 해야 쉽게 이길 수 있는지 그걸 배운 것 같습니다. 선수 관리, 경기 규칙, 대회 방식이 체계화돼 있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대중 스포츠인 e스포츠.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곳에서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 e스포츠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금메달 6개가 걸려있는 미래 4차 산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e스포츠관이 따로 없어 선수들을 양성하거나 선수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는데요. 이에 국제 e스포츠를 본부를 찾아가 설득하고 설명해 광명에 유치하게 됐습니다. 건전한 e스포츠 문화 형성과 산업 기반 강화로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e스포츠를 통한
활발한 국제 교류 및 여가 선흥에 다양한 사람들이 저희 e스포츠 아카데미를 통해서 e스포츠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인 만큼 e스포츠를 즐길 만한 환경이 잘 구축돼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활동하는 국내 선수들의 기량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구체적으로 차계를 보완하고자 e스포츠 생활관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일단 e스포츠가 좀 이제 문화나 이제 산업이 발전하면서 프로 구단이나 프로팀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연습할 환경이 있고 그런 것들이 조성되어 있는데 아마추어들이 사실 설 자리라던가 혹은 그런 곳은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실 아마추어들을 위한 이런 자리가 있으면 프로 선수처럼 환경을 조성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커리큘럼대로 좀 더 이행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좀 더 이제 게임을 진행하는데 부담 없고 문제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e스포츠. 실제로 이곳에서도 건전한 국민생활 스포츠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게임 중독 예방사, 여가 지도사를 함께 양성하며 e스포츠의 보급을 선도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e스포츠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e스포츠는 온라인 스포츠를 넘어선 미래의 4차 산업이며 100년 먹거리입니다. e스포츠 전문가로서 문화와 산업으로서도 세계를 제패하여 e스포츠의 종주국으로서 그 위상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4차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주목받고 있는 e스포츠. 건전한 국민생활 스포츠임을 알리는 다양한 노력으로 국민생활 체육이 한층 더 발전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선뜻 기부에 앞장서며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기업 경영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박항진 총재를 트렌드아트 이슈 제작진이 직접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인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마스크. 마스크 품귀 현상에 많은 기업들이 마스크 유통업을 시작하기도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별한 마스크 관련 기업이 있습니다. 마스크 10장을 생산하면 한 장을 더 생산해 사회에 기부를 하는 곳인데요. 이렇게 통큰 기부를 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기업. 이들이 기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업을 직접 찾아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 회사를 설립할 때도 어떤 목표, 즉 국민들이 잘 살고 편안하고 일자리가 될 수 있게끔 한국형 새로운 뉴딜 정책을 우리 민간인으로서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의기에 찬 임원들이 11명이 모여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시대 마스크를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산하기 위해서 230개 공장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 40개 공장이 선택됐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마스크 공장을 지금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200억 장을 목표로 해서 대한민국 국민은 모든 마스크를 공짜로 쓰고 또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전 세계 7억, 8억의 인구, 이 인구들한테도 저희가 무료로 줄 수 있는 최대 이 세 가지 목표로 기부를 하겠다는 의도에서 마스크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가발, 의류, 보석 등의 물품들을 미국과 유럽 등지에 수출하며 약 50여 년 동안 무역업에 종사해온 박항진 총재.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방역 제품 수요가 급증하자 이때부터 마스크를 주력 제품으로 생산하고 기부 활동을 시작했다는데요. 10+1은 10장 만들어서 팔아서 한 장을 기부한다는 거니까 조그만 원가가 조금밖에 안 들어가요. 2+1을 하나 팔아서 2개 하나 더 주는 건데 우리는 10개 팔아서 하나 주는 거니까 공장이나 우리 회사도 아무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굉장히 그 많은 나라에서 이걸 따라서 하지 않겠나. 이것도 일종의 10+1에 대한 수출 전략 또 기부 전략에 대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까지 한 470군데 했어요.
군 부대부터 교도소부터 각종 종교단체, 천주교, 불교, 기독교, 또 학교, 또 병원 안 가는 데 없어요. 해외 미국의 노인 아파트에도 굉장히 많이 갔고 다른 나라에도 많이 갔어요. 몽골에도 가고 또 키르기스탄에도 가고 카자흐스탄 가고 또 베트남에도 가고 또 인도네시아에도 가고 필리핀에도 가고 많이 가요. 우리나라 태극기 들고 막 만세도 불러주고 막 그래요. 현재 수주한 물량과 함께 향후 수주하게 될 물량 소화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해 마스크 생산 공장을 150에서 200곳에 설립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0억 장 이상 기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요. 저희들 공장 시스템은 지금 모든 것이 MES하고 ERP 전산 시스템으로 해서 원부 자재가 있고서부터 또 건품, 생산, 그리고 출고, 이력 관리까지 철저하게 ERP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일을 목표로 두고 기부를 위한 방법을 구체화시켜 최선을 다해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상황. 다른 공장하고 다른 거는 전부 칸을 막습니다. 칸을 막고 자기가 자기 기계를 가지고 한 대에 2사람 작업을 시키고 작업 능률이 오르게끔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장이 나거나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 기계만 손을 대게 돼 있으나 시간이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안정감이 있고 그래서 한 20% 정도 작업 능률이 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장은 전체가 다 이런 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박항진 총재의 이러한 노력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으며 사회공헌 경영대상, 희망의 얼굴상 등 값진 수상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에 멈추지 않고 박항진 총재는 마스크를 비롯해 K방역 물품들을 통해 더욱 활발한 나눔을 실천할 계획이라는데요. 나눔이죠, 뭐 베푸는 거고. 내 이름이 나는 거는 누가 날 불러주는 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남이 관심 가질 때 사람은 행복한 거고 또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거, 그죠? 예, 우리 직원들 수십 명 돼요. 또 공장 뭐 수백 명 돼요. 내가 뭔가 갖고 있고 배운 게 있고 아는 게 있으면 빨리 내줘서 가족들이 발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제 임무고. 노인이나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나눔을 목표로 하는 기업. 나눔과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통해 공익적인 기업이 되며 동시에 대한민국 성장 동력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불볕더위와 함께 본격적인 휴가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마음껏 휴가를 즐길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대신 그동안 미뤘던 계획들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도 그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사람들의 관심을 갖는 아름다움은 무엇인지 트렌드한 이슈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신의 콤플렉스를 해결하기 위해 의술의 도움을 받는 분들이 최근 부쩍 늘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욕심이 앞서 무리한 수술을 진행해 마음에 들지 않거나 혹은 예기치 않은 부작용으로 망연자실한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의술이 점점 발전하며 본래 상태로 재건을 하거나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젊은 20, 30대 여성분들이 가장 많았었고요. 요즘은 사실 남성분들도 특히 남자분들은 눈성형 같은 경우는 조금 부담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코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거 없이 좀 남성스러움의 상징이다라는 생각에서 많이들 찾는 경향들도 있고 또 과거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 여자분, 남자분 상관없이 나이 드신 분들도 평생 그런 것들에 대한 도전 안 하다가 요즘은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들 문의하고 계시는 추세예요. 코 재수술 경우에는 과거부터 뭐 구축이나 염증 같은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셔가지고 찾아오는 분들이 뭐 많이 있으셨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분들보다는 좀 미용상의 목적, 더 멋있고 아름다워지기 위한 특히 요즘 경향이 코끝이 조금 더 화려하고 오똑하게 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거 수술의 그런 미진한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을 교정해서 더 아름답고 매력적인 코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재건 수술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코 재수술.
처음 수술한 내용을 모두 해체해 원래 상태로 만든 다음 다시 원하는 모양으로 새롭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수술이라고 합니다. 특히 재수술 이전 정밀 진단과 분석을 통해 1차 수술의 실패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재수술 이후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의료진과의 충분한 소통은 필수적이랍니다. 재수술을 생기지 않게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술하기 첫 수술서부터 계획을 자기 코에 어울리는 모습 그리고 본인의 어떤 그런 조직들이 가지고 있는 충분한 그런 한계들 안에서 수술이 이루어지게 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그래도 재수술이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재수술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처음에 수술했던 그런 재료들 이런 부분들을 다 해체해서 원상복귀를 시키는 과정이 한 가지 필요하고요. 이번에 생긴 재수술의 이유가 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철저한 계획 아래 다시 우리가 쌓아주는 과정을 갖는 게 재수술이라고 그 재수술 과정이 되는 겁니다. 코 재건 수술의 경우 쉽지 않은 과정이기에 꼭 전문성을 갖춘 전문의가 진행하는지 확인해야겠죠. 코안에 상담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안 되는 부분 아니면 그렇게 본인이 원하는 코가 본인한테 안 어울리는 부분 이런 것들을 수술을 해줘서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얘기해놓고 나중에 그게 말이 달라지면 환자분들로부터 의료진의 어떤 그런 신뢰와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의사와 환자 관계가 많이 나빠지거든요. 수술 전 상담에서 본인한테 그런 거를 내가 추천해야 되는 이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코 재건 수술의 경우 앞서 진행한 수술로 생긴 흉터나 피부 상태 등을 확인해 6개월에서 1년간 회복기를 갖고 난 뒤 수술 계획을 세우는 게 좋다는데요. 이 외에도 코 재건 수술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스튜디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코 재건 수술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석준 성형외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코 재건 수술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 재수술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크게 이유가 한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첫 번째 수술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거를 교정해야 되는 경우. 제일 많은 경우가 이제 염증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흉터 반응이 과하게 일어나는 구축이 생겼다거나. 더 많은 이유는 사실 미용적인 목적이죠. 처음 수술했는데 뭐 코가 내 생각보다 낮다거나 높다거나 아니면 모양이 뭐 조금 마음에 안 든다거나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이유가 코를 재수술하는 가장 많은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 수술이 어려운 만큼 우리 또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모든 재수술은 굉장히 철저하게 조금 사전 계획이 잘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욕심만 가지고 보통 재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 자체가 첫 번째 수술부터 너무 목적을 가지고 너무 좀 과도하게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전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너무 이렇게 처음 모든 수술의 결과를 너무 과하게 연예인 누구처럼 해야겠다 이런 생각 말고 본인의 얼굴 전체의 조화와 균형을 생각해서 본인의 인상의 어떤 큰 어떤 그런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면 미용적인 목적으로도 분명히 목적 달성이 될 거고요. 무리하지 않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전지현 코를 가지고 아이유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옛날에 참 많이들 하셨잖아요. 지금도 많이들 지금도 그래요? 그럼 본인 얼굴하고 이 코가 안 맞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 생각이랑 전문의 생각은 이런 어떤 모습들을 선호하시는구나라는 것 정도의 참고 사항이지 뭐 그렇게 똑같이 한다고 해서 본인한테 어울린다고 생각은 절대 안 하고. 혹시 원장님 나 전지현처럼 해달라고 했는데 왜 전지현처럼 코가 안 나왔어요? 이렇게 막 따지는 분들도 있어요? 있죠. 근데 이제 성형외과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수술하고 나서 그 결과에 만족을 할 수 없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처음 상담서부터 그걸 충분히 설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하기 전에 다 될 것처럼 얘기해놓고 하고 나서 그렇게 되면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가 많이 흐트러질 테니까요. 저도 가끔 한번 좀 코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저도 하면 좀 좋겠습니까? 본인이 원하신다 그러면 코는 조금 개선의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충분히 전문의와 상담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코 재건 수술뿐만 아니라 이제 또 미용 목적에 의해서 수술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꼭 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아까 코세 수술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그게 이제 리프팅이든 쌍꺼풀 수술이든 여러 가지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이미지에서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이라는 거를 반드시 생각하고 너무 연예인 누구처럼 되겠다고 무리한 생각들, 무리한 욕심들만 내지 않는다면 원하는 결과들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정말 코 재건 수술뿐만 아니라 미용을 목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께서는 충분히 상담하고 또 이야기하고 한 후에 결정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석준 성형외과 전문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중고차 시장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특히 생계와 직결되어 있는 중고 화물 트럭이 큰 인기라고 하는데 합리적인 가격으로 괜찮은 중고 화물을 구매하는 방법을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 많으시죠? 제작진이 만나본 김민수 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은퇴 후 창업 준비를 위해 트럭을 구매하려고 정보를 알아보는 중 깜짝 놀랐다는데요. 신차 가격이 너무 비싸서 부담 없는 중고차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매물 찾기도 힘들고 매물을 찾아도 가격이 신차와 얼마 차이가 안 나서 난감했습니다. 4억 미천으로 중고 화물 차량을 구매하려고 했지만 중고라는 말이 무색하게 높은 가격으로 놀랐다는 것. 그러던 중 눈에 띄는 서비스를 발견했다는데요. 바로 중고 화물 트럭을 전문으로 하는 매매 플랫폼입니다. 저랑 트럭 판매자를 바로 연결해주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트럭 판매자와 바로 연결을 해주니까 중개 수수료 같은 중간 거래 비용도 없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매자의 만족도가 높은 중고 화물 트럭 거래 플랫폼. 과연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것인지 실제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 중인 회사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여러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대략적인 시세와 가격을 가늠할 수 있는 자가용과는 다르게 중고 트럭 시장은 매우 폐쇄적이고 가격 노출이 되어 있지 않아 불공정 거래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세 차주 보호와 공정거래, 중고 트럭 선진화를 통한 시장 효율화 및 디지털 기반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딜러분들께도 신규 차주, 거래 파트너, 금융사와의 직거래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효율이 있어요.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플랫폼에 사업성과 사회적 가치도 담았습니다. 대략적인 시세를 확인하고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가 대중화되어 있는 중고 승용차 시장과는 달리 중고 트럭 시장은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등 비교적 폐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는데요. 중고 사기를 방지하고 허위 매물을 차단하기 위해 중고 트럭 플랫폼을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특히 오랜 시간 트럭에서 머무는 차주들의 특성을 고려해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앱으로 만들었으며 40대부터 60대까지 중장년층들이 많이 활용하는 만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간편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희 플랫폼의 경우 인증 딜러 시스템을 토대로 실시간으로 온라인 매물 확인이 가능합니다. 헛걸음 보상에 대한 시스템이 있어서 차량 구매자가 매매 상사를 방문했을 시 본인이 예약한 매물이 없을 경우 금쪽 같은 시간을 허비하시지 않도록 돈으로 보장합니다. 중복 허위 매물이나 불법, 부당업체 신고와 스크리닝은 당연하고요. 여기에 영업용 번호판 매매, 임대, 컨설팅까지 확실히 차별화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트럭 시세에 대한 특허가 진행 중으로 빅데이터 기반을 통한 트럭 시세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앱을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화물 트럭의 종류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빅데이터 기술을 바탕으로 했기에 고객이 원하는 종류나 사양의 트럭을 맞춤 추천해주기도 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트럭을 찾았을 경우 전국에 있는 딜러와 차주를 대상으로 라이브 영상통화를 이용해 직접 매물을 확인하고 가격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확인한 중고 트럭과 오프라인으로 확인한 중고 트럭 간 가격이나 사양의 차이가 나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도 교통비와 위로비 명목으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어 이용자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는 상황. 중고 트럭 거래에 특화된 통합 거래 플랫폼이라 화물업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부터 현업 종사자분들까지 중고 트럭을 사고 파시는 개인 사업자분들과 딜러분들 그리고 운송업에 꼭 필요한 번호판의 매매와 임대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도 저희 플랫폼을 추천드립니다. 복잡한 중고 화물차 거래 절차를 생략하고 중개 수수료, 고금리 대출이자 등 이해 관계자들 간의 중개 거래 비용을 줄이며
안전하고 신속한 중고 트럭 거래를 가능케 하는 플랫폼. 객관적 시세와 인증을 기반으로 높은 거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서비스인 만큼 거래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신속한 중고 트럭 통합 거래 플랫폼으로서 차주, 딜러, 영업용 번호판 거래, 금융사 및 차량 수리 등 다방면으로 사업성과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도록 할 것이며 향후에는 경매 기능과 시세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는 그 소통의 장에서 최초이자 표준이 될 것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중고 트럭 거래의 생애주기에 특화된 통합거래 O2O 플랫폼. 트럭을 판매하려는 사람과 필요로 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 자리 잡길 기대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암이 아닐까 싶습니다. 치사율이 높기 때문인데 이에 완벽한 암 치료를 위한 방법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인지 놀라운 의학 기술들이 하나씩 발견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개념의 신약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환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예방학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두려운 질병으로 알려진 암.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많이들 두려워하고 있죠. 다행히 다양한 치료법이 등장하며 수술을 하거나 항암제를 투여하고 호르몬, 방사선 등의 방법으로 치료를 진행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도되고 있는 방법들에도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 이상세포만 없애야 하는데 정상세포에 악영향을 주거나 전이 되게 만드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으로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희소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술이 탄생됐다는 겁니다. 그 기술을 만든 주인공을 제작진이 직접 만나봤습니다. 저희 사업단은 2017년도 과기정통부의 바이오 의료기술 개발 사업으로 약 6년간 140억 원 정도의 연구비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의 주요 목표는 암세포에서부터 분비되는 세포의 소포체라고 하는 작은 나노 파티클을 이용해서 조기 진단하고 그다음에 치료 기술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노 베지클인 엑소좀은 혈액에 돌아다니고 이러한 암세포 유래 엑소좀을 제어하는 그런 기술 개발을 해서 환자의 질병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에서는 엑소좀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엑소좀 융합 사업단을 창단해 신개념의 신약 개발 기술 방법들을 꾸준히 연구해 왔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질병 진단이라든지 치료는 의학이라든지 바이오 분야에서만 주로 하는데 저희 사업단은 융합을 위해서 수학과, 전기공학과, 기타 여러 학과들과 융합을 해서 최종 목표는 실용화를 하는데 역할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구시와 기타 바이오 회사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저희들이 실용화를 통해서 실제로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포에서 분비되는 엑소좀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단. 대부분의 세포에서 분비되는 50에서 200 나노미터 정도의 크기의 엑소좀은 단백질이나 RNA를 포함하고 있어 세포의 성질을 대변해주는 아바타의 역할을 하는 것이랍니다. PD-L1을 갖고 있는 암세포에서 유래된 엑소좀 분비를 억제하여 면역항암제의 효과를 개선할 수 있는 약물을 발굴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PD-L1을 발현하고 있는 암세포에서 유래된 엑소좀은 PD-L1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T세포의 PD-1이나 또는 PD-L1 항체와 결합을 해서 결과적으로 면역항암제에 대한 저항성을 갖기 때문에 엑소좀 PD-L1을 억제하는 전략을 통해서 면역항암제의 효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가설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엑소좀의 기능을 억제함으로써 전이, 재발 및 내성 발생을 낮추고 안전한 약물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데요. 엑소좀을 이용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선행돼야 되는 작업이 바로 엑소좀 분리 및 정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연구실에서는 세포 배양액이나 피와 같은 다양한 시료로부터 엑소좀을 높은 순도로 빠르게 분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료를 가지고 엑소좀을 빠르게 분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해 분리된 엑소좀을 바탕으로 다양한 실험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특히 연구단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엑소좀 분비 억제를 통한 새로운 개념의 신약 개발 기술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의 2020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융합 분야 우수성과에 선정되며 높은 기술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암세포로부터 엑소존 분비를 억제하는 약물을 저희들이 찾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설피족사주라고 하는 항생제인데 동물 실험을 통해서 실제로 이런 항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밝혔고, 이러한 것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기술은 현재 국내 기업에 이전이 완료된 상태로 기존 항암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 항암 신약을 곧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 항암제 시장에서는 면역 항암제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면역 항암제가 반응성이 다소 낮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을 증대시키는 것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찾은 약물은 이미 FDA에서 허가받은 약물이기 때문에 바로 임상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재 저희들이 기술 이전을 한 회사에서 임상시험을 준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기능이 뛰어난 그런 약물을 지속적으로 찾을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단의 심도 있는 연구와 이를 통해 발견한 놀라운 결과를 통해 환자들의 생존율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삶의 질 또한 한층 업그레이드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코로나 전후 상황이 많이 다른 지금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직면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건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 손님과 사장님들이 실시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바로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의 경우 대다수가 소상공인 위주가 아닌 플랫폼 운영자 위주로 설계되어 있다는 단점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직접 발벗고 나선 기업이 있다고요. 제작진이 직접 기업을 찾아가 그 방법이 무엇인지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모든 커머스 플랫폼은 생산자 위주가 아닌 플랫폼 운영자 위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거래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라이브 동영상 도중에 상거래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직거래가 가능하고 라이브 도중에도 즉시성 결제가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1인 미디어 시대, 1인 방송국 시대를 주도할 전자상 거래 시스템의 방송 플랫폼이라는 것입니다. 농산인은 수확물을, 소상공인은 자기 점포의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실시간으로 흥정, 거래, 결제를 원스톱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소농산공인들은 스마트폰 하나로 별도의 장비나 솔루션 없이 무료로 온라인 매장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고요. 특히 현장에 가서 직접 만져볼 수는 없지만 직접 만지고 보는 느낌을 가지고 거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적인 한계나 규모, 또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재난 상황에 상관없이 전국 중소농산공인들이 매출 증대를 할 수 있는 실시간 온라인 매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회사. 이에 소상공인 살리기, 청년 일자리 창출의 명분을 가지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양방향 온라인 융합 플랫폼을 만들게 됐답니다. 휴대전화만 있으면 무료 앱을 다운로드받아 마이 채널, 마이샵, 마이 갤러리 등 나만의 1인 방송국과 온라인 매장을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데요. 회원 가입 역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을 통해 방송 후원, 즉시 결제 등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회원 가입만 하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플랫폼 내에서 보는 사람과 콘텐츠를 올린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고와 콘텐츠를 분리했기 때문에 원하는 콘텐츠 시청을 위해 억지로 광고를 보지 않아도 되면서 혹여 광고를 보더라도 광고 수익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미 많은 업무 제휴를 통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며 본격적인 플랫폼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통해서 발생되는 모든 광고비는 고객들을 광고 시장의 중요한 참여자로 인정하여 광고비의 50%를 보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15초 이상을 시청하면 100원씩 실시간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와 광고주가 상호 윈윈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기존 전단지 배포 비용으로 직접 광고를 할 수 있어 매우 경제적인데요. 플랫폼을 이용해 이 광고를 시청하는 이용자는 더욱 이득입니다. 광고를 시청하는 자체만으로 돈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시간 방송, 콘텐츠 방송, 경매, 결제 이 모든 게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루어져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고 무엇보다 이 모든 기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광고를 일정 시간 시청하면 금전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서비스 덕분에 사용자 유입이 활발하며 이를 통해 자영업자 홍보에도 탄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현재 이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를 찾아가 봤는데요. 플랫폼과 연계된 자영업자들의 가맹점에서 광고를 통해 보상받아 환전한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켜 실제로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기존 동영상 플랫폼들은 영상을 보기 전에 광고를 어쩔 수 없이 봐야 해서 너무 불편했는데 이거는 불필요한 광고를 안 봐도 되고 광고를 보면 오히려 돈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따로 있어서 그 돈으로 이렇게 음식도 사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네요. 편리한 사용법으로 찾아오는 고객들이 많다 보니 플랫폼과 연계된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상황. 이거 플랫폼 해보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온라인 매장으로 광고했으니까 매출도 많이 올리고 손님도 많이 늘어나서 너무 만족합니다. 현재 세상의 많은 부분들이 온라인 디지털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저희 K 디지털 플랫폼이 자리 잡고 전 세계 이커머스 시장을 주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예술, 문화, 음악, 이커머스, 웹툰 등 모든 분야를 세계 모든 나라들과 공유를 하고 글로벌 K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으로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실제로 내년에는 동남아를 시작으로 글로벌 진출을 확장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으며 점차 세상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글로벌 서비스로 확장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인 전자상거래 시스템 방송 플랫폼. 창업 활성화를 돕는 것은 물론 고용 창출 효과까지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일 년 반 넘는 코로나 유행 기간 동안 이유 없는 답답함, 우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마냥 방치하기에는 스스로가 괴로워 적극적인 치료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하는데 기능의학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오늘 트렌드 핫이슈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되면서 사람들의 불안감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울증, 불안증과 같은 코로나 불라에 빠지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요. 아무래도 모든 것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대인관계가 단절되고 이로 인해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답답한 것은 분명히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방문하지만 다양한 검사를 받아도 이렇다 할 병명을 얻지 못해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증상들은 언제 호전되는지도 모른 채 마냥 갖고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다행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병원을 찾아가게 되는데 혈액 검사도 해보고 엑스레이도 찍어봤는데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는 의학적인 검사 범위에서는 정상 범위에 있지만 조금만 벗어나면 질병으로 진단하게 되는 어떤 병의 전 단계에 있거나 아니면 세포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옵티멀 레인지라고 하는 최적화된 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상 범위에 있지만 머지않아 질병 단계에 이를 수 있는 것이므로 근본 원인을 찾아서 최적화된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진료를 내과나 피부과, 정신과처럼 특정 전문 분야에 국한돼서 보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 세포의 기능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진료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제거해서 삶의 질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적인 진료 방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기능의학. 기능의학은 쉽게 말해 환자들이 갖고 있는 개개인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맞춤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마다 생김새, 성격, 외모가 다르듯이 호소하는 증상도 다 다르고 같은 증상이라도 원인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병명 위주의 치료보다는 개별 원인에 맞춘 맞춤 치료를 통해 최적화된 치료를 하는 것이 기능의학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병이 되기 전 단계에서 몸의 최적화를 유지하게 만들어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한 합리적인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편적인 질병 치료 방법은 증상을 듣고 병명을 찾아 그에 맞는 치료를 진행하는데요. 기능의학의 경우는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닌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맞춰 근본 원인을 찾고 연관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병명 위주의 치료는 증상의 호전이 보이지 않거나 동일한 증상이 재발하는 경우를 종종 야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비만한 환자가 다이어트를 위해 내원했는데 세포의 대사 문제라든지 호르몬 문제, 왜 가짜 식탐이 생기는지 고려하지 않은 채 식욕 억제제만 처방한다면 다이어트는 실패할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렇듯 의학적으로 최적화된 정상치를 유지함과 동시에 호소하는 증상의 원인까지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지만 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나타내기에 세심한 진료를 통한 기능의학을 중심으로 한 진료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환자 한 분이 호소하는 증상의 원인을 찾아 맞춤 치료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현재 의료체계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며 일반 진료를 보는 것보다 배 이상의 체력과 에너지가 소모되기도 하지만 어디서도 해결해주지 못했던 증상의 원인을 찾아주고 해결해 주었을 때 얻는 희열은 사실은 꽤 의사로서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명, 우울감, 불면증, 가슴 두근거림 등과 같은 증상을 한 가지 혹은 두세 가지를 동시에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 뇌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요. 이명이나 불면증, 우울증 같은 질환들은 현재 나와 있는 약물 치료에 반응이 적거나 치료 효과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병들의 경우 기질적인 문제와 더불어 연관되는 정신적 스트레스 같은 원인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또한 뇌의 특정 영역이 활성화되어 있거나 억제되어 있어서 뇌의 신경 전달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기능의학을 통한 치료와 함께 TMS, 즉 경두계 자기 자극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두계 자기 자극술은 자기장을 이용해 뇌 표면에 전류를 발생시켜 뇌세포를 직접 자극하는 치료술인데요. 뇌 특정 부위의 세포를 자극해 활성화시키거나 억제시키는 방법입니다. 치료 약물이나 수술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난치성 이명이나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같은 정신과적 질환에 안전하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경두계 자기 자극술은 인체의 무해한 자기장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적용하고 시도해 볼 수 있는 부담 없는 치료 방법이기에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경두계 자기 자극술은 집에서 약을 복용하는 치료와 다르게 직접 내원해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긴 하지만 약물 복용을 할 수 없는 임산부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인체의 무해에서 이명이나 불면증, 우울증 등에 안전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치료법이라는 점에서 좋은 옵션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능의학을 함께 접목하여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고 건강함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같이 사용함으로써 좀 더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데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긴 코로나 사태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텀블러 이용하시는 분들 많죠. 밑바닥까지 손이 닿지 않아서 세척하기 어렵다면 달걀 껍질을 잘게 빻아서요. 물과 함께 넣고 흔들어 보면요. 달걀 껍질에 붙어있는 흰자 성분이 물때를 녹여주고 거친 껍질은 더러운 때를 벗겨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한번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렌드 아저씨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